주간 잘 지내셨나요?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하세요. 일단은 열대야 현상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 시장 때문에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밤에 11시, 12시쯤 미국 시장을 딱 봤을 때, 오늘은 좀 괜찮을나 보다 하고 마음 편히 딱 잠을 들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은 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그만큼 미국 시장도 진중 변동성이 심하고 시작과 끝이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우리 시장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 원리도 알려드리지만 오늘은 미국 시장도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시죠? 고승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요즘 밤잠 잘 주무세요? 어떠세요? 예, 제가 책에다 썼잖아요. 예.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예. 밤을 편히 자라. 왜 편히 주무세요? 예. 근데 저도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네. 그냥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그냥 보자. 이래도 워낙 예. 변동성이 심하니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요즘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요인이 네. 회계 부정 그렇죠. 스캔들이라고 하죠. 예.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이제 큰 흐름이고 당장 급락이 나온 이유가 이제 회계 부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관점이 조금 달랐죠. 네.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회계 부정 때문에 미국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뒤집어서 봅니다. 네. 회계 부정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예. 미국 증시가 하락하기 때문에 회계 부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시장이 네. 하락을 하면은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네. 상승을 하면은 호재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되는 예,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시장이 악화가 되면 예. 숨기기가 어려워요. 회계 부정을. 예. 그래서 요즘 회계 부정 같은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분식 회계가 감추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경제가 나빠지고 장이 가라앉으면 예. 감추려고 해도 이게 여기서 갔다가 신용카드랑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메꾸고 이걸 메꾸고 하다 나중에 뻥 터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큰 회계 부정 몇십억 불짜리가 터진 이유가 네. 요즘 장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장이 떨어진 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시장이 악화되다 보니까 예. 숨길 수 없는 문제 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거져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좀 짓누르는 네. 그런 악재로 계속 작용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가 저는 거꾸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추세를 예.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감이라든가 실물 변화 가지고 우리가 정보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차트만을 보자. 차트에서는 네. 다우나 나스닥의 그런 네. 하락을 이미 좀 예고를 해줬나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예. 미국 시장의 월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월봉이요? 네. 예. 왜냐하면 큰 흐름을 우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도 월봉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네. 미국 지수도 큰 흐름은 큰 파동을 봐야 되니까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띄워드릴 차트가 나스닥의 월봉 차트입니다. 네. 최근에 밑에서부터 보면은 네. 93년도니까 일단 확인을 하죠.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치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월봉으로. 예, 월봉 10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우리나라가 IMF 쪽박을 찰 때 미국 시장 보세요. 와. 급등주 형태로 쫙 가면서 네. 상승 N자 비슷하게 파동이 계속 고점 저점이 높아졌죠. 그러네요. 이게 10년 파동입니다. 그럼 미국은 10년 내내 올랐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가지고 예. 여기를 보면 어때요? 월봉 쌍봉인가요? 파동이 쌍봉이죠. 예. 엄청난 쌍봉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폭락이 시작됐죠. 2000년도에. 네. 그렇지만 반등이 어때요? 반등이 약하죠. 그러니까 강약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 강한 하락 다음에 약한 반등. 네. 강한 하락 다음에 약한 반등. 예. 파동이 지금 박자가 계속 강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월봉에서 5이평선 파동이에요. 네. 이게 어때요?
올라갔다가 밀리는 하락자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미국 시장의 대세는 나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예.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의 그 5 변수로 네. 놓은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스토캐스틱이 1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제 처음이에요. 네. 보이시죠? 예. 이 숫자가 한 8점 몇 정도 됩니다. 스토캐스틱 네. 상으로. 예. 최근 10년간 보면은 그 상승일 때는 스토캐스틱이 20을 절대 안 깼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린 침체권이 좋아하는 게 20, 30이잖아요. 예. 20을 지켜주면서 20 깰 때마다 깨지 않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보면은 할 때 처음에는 20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이때 그 반등하는데 네. 쌍바닥을 치고 올라갔을 때 사실 희망을 좀 가졌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이었습니다. 네. 위로 갔으면 그 5이평선이 쌍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밀려버리고 음봉이 더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흐름은 나쁘다고 보지만 예. 그 지금 현재 시점은 음봉이 4개 나오고 나서 스토캐스틱이 침체권에 갔기 때문에 네. 이제 중기적 반등은 임박했죠. 네. 그래서 아무리 회계 부정이 쏟아져도 네. 기술적으로 보면 반등은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월봉 관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봉 관점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입니다. 예. 일봉은 그 하락연자 모습이 완연하죠. 계속 하락연자로 내려가네요. 이게 지금 가는 예. 이 선이 5일선이거든요. 네. 5일선이 원봉, 투봉, 쓰리봉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것 뿐이지, 네. 그 악재 때문에 시장이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희망은 어떻습니까? 스토캐스틱 단기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 그러네요. 올라가고, 예.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의 모습은 나스닥 지수가 굉장한 그 변곡점이 와 있다고 보아야 되죠. 중기적 변곡점.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 추세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정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아니, 미국 시장을 지금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 시장을 저렇게 월봉과 일봉으로 보니까 네. 조금은 이 큰 흐름이 보이시죠?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이 파동 원리는 모든 그 주가 차트에 적용이 된다. 네. 그래서 나스닥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네. 동일한 원리 가지고 그 추세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서, 그러면 저 나스닥 차트를 어디서 봐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국 시장 보는 사이트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었죠. 네, 네, 네. 예. 참고를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저희가 배울 내용이, 네. 교재 181페이지거든요. 네, 네. 네, 시장 흐름에 따른 투자 전략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네네. 사실 그럴 거예요.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변해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그 시장에 대처하면서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장기 투자,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네. 아까 미국 시장 보여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오런 버핏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시장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는 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시장보다는 어떤 대세 상승의 그런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한테 그 연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용어를 쓰면서 네.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 나쁜 쪽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를테면 대세 상승을 따라가는 힘이 부족하고 네. 오히려 조금만 충격을 주면 밑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조금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종합주가지수 1000을 벌써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그렇죠. 몇 벌써 번째인데. 10년 이상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금년이라든가 내년에는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소망인데요. 네.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큰 이평선을 보면 된다 하는 게 이제 투자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파동이기 때문에 어떤 실물 경제가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사인이 나타나면 되게 바닥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실물이 후행하잖아요, 주가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뭐 수출 경기가 호전됐다, 이건 보고 이제 따라갈 수는 없고, 기술적으로는 큰 이평선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원칙입니다. 네. 제가, 예. 이제 지금 띄워드리는 게,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네. 뭐 월봉이 사실 큰 흐름이지만은 일봉이 좀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가는 선으로 표시한 게, 예. 그 121선이에요. 네. 지금 5일선은 뭐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까맣게 표시하고, 네. 21선은 항상 제 색깔이 빨간색에 붉은 선을 표시하니까 이제 그 좀 흐름이 잘 보이겠지만은요. 예. 그 다음에 이게 61선이고 이게 121선. 네. 제가 지금 이제 편의상 241선은 제가 이제 표시를 아직은 못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시면은 2000년도에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때는 장기 이평선까지 전부 역별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대세가 상승할 때 보면은 전체가 정별이 됐다고 이제 보여지죠. 네. 그래서 좀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모든 차트가 정별됐을 때 이때 네. 한번 이제 눌림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준다는 말씀을 드렸죠. 골드 때. 예. 그렇죠. 눌림목을 한 번 주고 다시 올라갈 때 쫓아가셨으면 600 한 60 정도 선에서 잡아가지고 네. 900 정도까지 수익은 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평선들이 이제 데드가 나면서 이제 무너지고 있지만 네. 이게 다시 돌아갈 때 다시 쫓아가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바닥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작은 파동에 쌍바닥을 쫓아가시면 되고, 네. 좀 크게 가실 분들은 이제 큰 걸 가시면 되는데, 그 일봉을 보실 때, 네. 가령 단들은 그 5일선을 보고 빠르게 움직인다. 근데 이를테면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은, 네. 다른 분들이 5일선 쌍봉에서 사실 때, 이분들은 21선 쌍바닥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그 작년부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중간에 이제 5일선 같으면은 눌림목들이 많이 생겼죠. 네. 그렇지만 그 21선은 아직 제대로 쌍바닥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최근에 지금 주가 움직임이 그 밑으로 좀 하락 압력은 단기적으로 많이 받고 있지만은 네. 그 중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 21선이 쌍바닥이 날 때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종합주가지수의 이동평균선을 보면 네. 이제 5일선과 11선이 21선 위에 있지만 붙어버렸죠, 21선이 완전히. 예, 근데 21선이 약간 하향 방향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았으면은 쌍바닥이 되는 거군요. 엄청난 그때는 힘이 나오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비관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일봉 차트를 한 번만 다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에서 제가 이제 그 이평선들을 밀집 그 121선까지 한 다음에 이제 밀집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걸 한번 보시죠. 예. 지금 그 21선이 이제 쌍봉이 이때가 나타났죠. 네. 어때요? 폭락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5일선은 이미 이제 신호를 여러 번 줬죠. 예. 그렇지만 21선이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진 다음에는 무너지더라. 네. 그리고 이때는 어때요? N자형이네요. 하락 N자죠. 21선만 예. 보시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파동이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21선 파동만 지금 보시기로 하시죠. 네.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은 못 뽑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고. 예. 이때는 이제 그 하락 N자 같이 무너졌죠. 네. 그렇지만 이때 외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죠. 네. 그래서 그 지금 꺾이고 나서 이게 지금 변곡점이죠. 네. 여기서 위로 돌아만 주면 네. 이건 21선 쌍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네.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움직임은 사실 좀 그건 문제가 있죠.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5일선이 원봉, 투봉, 쓰리봉 하면서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11선 지점을 드렸나요? 761선. 그렇죠. 예. 놀랍게도 11선에 정확히 닿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아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아마 이때 녹화를 했을 겁니다. 네. 이날 녹화를 해가지고 이런 조정은 뭐 큰 의미가 없고 11선에서 반등 그게 이제 제가 760을 제시했는데 네. 이날 그 11선 가격이 765였어요. 네. 근데 지수는 역시 765, 그러니까 764.88. 예, 예. 그러니까 11선을 정확히 찍고
역시 반등이 한번 나오더라.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11선을 다시 하향 돌파했죠. 이평선은 두 번 때리면 뚫린다. 네. 이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11선 역시 두 번 때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날 뚫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심사는 21선 지지가 이제 당면 관심사인데 네. 저는 이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은 이제 수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렴하고 할 때는 기다렸다가 위든지 아래든지 그 방향을 확인하고 가라 하는 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장기 투자하면은 네. 그냥 무조건 사서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동평균선을 좀 큰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고 네네.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고 네. 단기 투자는 조금 빠른 그렇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예. 이게 장기 단기 투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보다 예. 어떻게 매수하다 매도 시점을 놓쳐서 네. 원치 않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요즘 이제 모 공중파 방송을 이제 그 고정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네. 이제 주식 프로는 아니고 이제 법률 프로인데요. 예. 그 MC분이 성함 밝히면 이제 누가 되니까는 밝히지는 네. 않고 그 예. MC분이 저한테 어제 이제 만나서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모 증권을 3만 원 이상에서 샀는데 예. 지금 이제 10,000원대 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벌써 마음고생하니까 3년이 됐다. 예. 그렇다고 팔기는 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가지고 있자니 앞으로 계속 그럴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예. 그래서 참 그 어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랬었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정말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어떤 판단을 하셨더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하다 보면 예, 맞아요. 막 5분의 1 토막도 제가 숱하게 당해보고 예. 10분의 1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뭐 네. 5분의 1 토막은 이제 좀 많이 당해봤죠. 예, 근데 그게 딱 진짜 네. 많은 분들이 세 번만 하면은 뭐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제 제가 할 때 예. 그 당하는 걸 예. 아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번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가지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그림을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죠. 예. 이제 그 급등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옆으로 가거나 이제 밀릴 때 네. 되게 보면 이제 이평선도 뭐 10MA 12평이라든가 22평이 되게 이제 위에가 놓이죠. 네. 근데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하면서 주가도 이렇게 밀릴 때 네. 사실 그 피부로 느끼는 것은 조금 밀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제 책에도 있지만은 이런 모습이 여기서 이제 음봉이 하나 나올라 치면 네. 무슨 연변말 같죠? 네. 이때는 이제 이슬비 같이 보고만 있죠. 네. 이 무너지는 5일선의 그 무서움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하다가 이때는 하고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때 이 첫날 단년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되게 개미분들이 그날 단년 매도 안 하면 그다음부터는 더 급락이 나와가지고 아까워서는 진짜 못 팔죠. 포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투자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아무튼 그 큰 이평선과 큰 파동을 보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그 20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보다도 그 초과 수익을 냈던 종목이 그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네. 그게 한번 20몇 개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연구 결과 보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그 20개 남짓한 종목이 그 중소형주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미분들이 대박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소형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소형주는 어떤 급등락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장기 투자에는 적합치가 않은 종목이죠.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 대형주라든가 중형주 중에서 조금 큰 쪽으로 관심을 이제 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제가 이제 책에 그 장세별로 주도업종을 많이 써놨죠. 예, 여기 보니까 예. 어떤 장세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주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네. 네. 이게 어떤 그 제 개인적인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장세별로 주도하는 종목은, 일본 사람
그 우라카니 쿠미오인가요? 네네. 쿠미오. 그 사람이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시장의 수십 년 동안 움직임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낸 것이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상당한 확률로서 이제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주식시장의 네 가지 국면이었죠.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금융장세부터 시작하죠. 예. 금융장세는 대개 한 6개월 정도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가 실적보다 선행을 하기 때문에 예. 아직 실적이 호전이 안 돼도 이 금융장세,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밀려 올라가는 게 이제 금융장세죠.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트로이카주, 그러니까 건설금융증권이 이제 트로이카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건설금융증권이 밀고 올라가는 게 이제 그 금융장세인데,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그 금융장세 초기에 옛날 같으면 건설주들이 많이 주도를 했죠. 그렇죠. 근데 건설주들이 이제 현대건설을 위시해가지고 그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네. 회사 정리라든가 또는 파산 네. 이렇게 들어가는 회사가 건설주가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금융장세 초기에 주도하는 종목이 건설주가 빠지다 보니까 은행, 증권, 반도체 그다음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요. 예, 반도체는 이제 항상 올라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통 트로이카 중에서는 은행, 증권 이게 이제 그 금융장세에서 많이 올라가고 네. 또 이제 그 보험, 그러니까 화재주 같은 거 보험,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티피컬하게 올라가는데 제가 책에다가 일관되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항상 그 꽃감처럼 그 감초라 그러나요? 네, 감초처럼 올라가는 종목은 예. 역시 삼성전자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꽃감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감초요. 감초라 그래야 되나요? 꽃감이 왜 나왔죠? 예. 꽃감하고 감초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아무 관련이 없죠.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게 꽃감이고요. 예. 약방에, 그러니까 모든 약이 들어가는 게 감초고요. 그렇죠. 뭐 예. 삼성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동네 어떤 수리센터, 예. 그거랑 관련이 없는 것처럼 예. 일단 삼성전자만큼은 그 지수를 주도하기 때문에 예.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제 끌고 올라가고 탄력이 이제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금융장세 초기에 주도하는 게 전자주하고 금융주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그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자주가 올라갈 때 가령 삼성전기라든가 그 전기주 네.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이동주 형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쫓아 올라가는 그렇죠. 식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또 같이 움직이죠. 시장이 올라가면은. 네.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 상승률보다는 못 미치지만은 그 대형주 중에서 되게 이제 전기주들, 삼성전기를 비롯한 뭐 그 전기주들은 우량주잖아요. 네. 뭐 LG도 마찬가지고. 예. 그것 역시 이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항상 그 곁다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융, 전자, 전기 이게 이제 그 지수가 올라갈 때 공통된 종목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도 그 경우에는 그 사실 종목이 그 지수를 주도하는 대형주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많은 분들이 그 하락할 때 손실을 많이 이제 보게 되고 네. 그때는 그 하락 주도주 역시 지수 관련 대형주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인드를 바꾸는데 거의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테러 이후에 그 상승이 굉장히 컸는데 네. 정말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나는 수익이 없다. 그쵸. 지수만 저렇게 올랐지 나는 진짜 내 계좌는 그대로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죠. 진짜 많았죠. 예, 근데 상대적인 대형주는 잘 효과가. 안 사시게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정말 바꾸셔야지 정말 예. 그 대박을 잡으시는데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대형주가 앞장서서 내려가니까 정말 항상 피가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상승 주도주 역시 그 지수 관련 대형주라고 하는 것을 참 믿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투자 원칙은 뭐 많은 고수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죠. 그 지수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를 쫓아가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조정할 때는 이제 그 못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들썩들썩하면서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예. 최근에 이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 역시 뭐 그 대형주 중에서 이제 뭐 참 어이가 없게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예. 뭐 대한항공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제 환율에 아주 악영향을 받는 수출 주도주들.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좀 하락했죠. 많이 하락했죠. 예. 예, 그건 이제 환율이 좀 반전되면 뭐 또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일단 상승을 하고 조정을 했을 때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동 원리가 그 저점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그 상승할 때 참 운 좋게 대형주 쫓아가신 분들 또는 이제 그 주도주를 쫓아가신 분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쉬시면은 사실은 위험 부담이 없는데 아유,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예. 항상 보면 돈에 이제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근질근질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걸 쫓다 보니까 항상 그 약한 중소형주로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것은 파동 원리상 파동의 저점이 높아져야지 간다 네. 하는 것을 이제 명심을 하시고 예. 특히 이제 많은 중소형주가 이를테면은 파동의 저점이 특히 5일선이 기본이 되죠. 일봉 보시는 분들은 네. 5일선 저점이 높아지는 파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되면 네. 항상 외바닥에서 5일선이 꺾이면 또 한 차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저점을 항상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고 네.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5일선 저점이 제대로 안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5일선 저점이 나왔을 때는 사실 그 중소형주들을 쫓아가시면 또 수익이 이제 계속 나시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장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장세. 예. 그러니까 실물은 그 경기보다 6개월 후에 난다 하는 게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물도 호전이 되고 주가 증시도 올라갈 때는 굉장한 그 강한 상승 탄력을 받죠. 네. 그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상승 5파 중에서 한 번 올라가 꺾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이 사실은 이제 그 대세에서 볼 때는 이제 실적 장세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실적 장세는 역시 실적이 호전된 종목들이 이제 주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실적 호전은 대개 보면 이제 뭐 전자, 전기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실적 호전주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금융 장세에서 증권주들이 이제 선도를 하다 보니까 네. 장이 좋아지면 특히 증권주들은 이제 트레이딩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제 금융장세에서 주도했던 증권주는 실적장세에서도 역시 주도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주, 뭐 전자주, 전기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꽃감이 아니라 감초, 네. 감초처럼 항상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특징 있는 종목은 항상 현대차죠. 네, 현대차 대단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대차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도 이게 또 실적이 좋아지고 예. 또 미국 경기가 좋아져도 이제 실 좋아지는 좋아지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그리고 뭐 삼성전자 예. 그리고 뭐 포항제철 이런 종목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니죠. 네. 그래서 실적 장세에서는 현대차 그러니까 2001년도에 보면은 정말 현대차가 참 눈부신 약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좋아지게 되면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뭐 시멘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역시 주도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뭐 백화점 소비가 많아지면 이제 후발적으로 또 백화점주가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이 좋은 걸 쫓아가시면 되는데 예. 항상 문제는 그거죠. 그 실적에 현혹되지는 마시라 하는 게 이제 제 책의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면은 실적 장세에서 나빠지는 종목은 그 진짜 나쁜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경기가 다 좋아진다고 지금 뉴스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 나빠지고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종목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은 종목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밀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수 관련 대형주는 못 쫓아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소외된 종목들로 가다 보면 소외된 종목들은 그 세력들이 항상 가지고 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사가지고 파는 시점에서 꼭 실적 호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 경험도 그래요. 제가 그 2000년도는 이제 하락장이고 99년도는 이제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99년도 하반기에 이제 조금 뭐 그 캔들차트 분석법을 배워가지고 예. 들어갔는데 실적이 그 현혹이 돼가지고는요.
신문 읽다가 좋다는 종목 쫓아가서 사면은 하는 동안 또 밀리고 예. 이게 아니구나 하고 팔면 또 그게 올라가면서 계속 그냥 꼭지만 잡다 보니까 예. 별로 수익이 안 나고 그냥 허탈하게 대세 예. 상승장이 끝난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장세에서는 항상 실적에 동요되지 말고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고 놀림목을 줄 때마다 저점 매수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수익이 난다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상승 중에서 네. 어떤 종목들 장세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네. 지금 현재 네. 고승대 변호사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직접 매도는 안 하시더라도 네.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좀 보시나요? 지금 이제 한번 큰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네요. 예. 삼성전자는 다 관심 가지실 테니까. 네.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요.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가 어떤 급등락을 준비하는 마지막 예. 순간이죠. 급락 아니면 급등이네요. 급등, 예.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어떤 미국 시장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예. 또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상승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며칠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눕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지수 자체 그렇고 어떤 삼각형으로 모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요, 삼각형이 무서운 게요. 예. 저희가 다들 780, 800 지지 얘기할 때, 네. 고승대 변호사께서 이 삼각형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꼭 상승만은 아니다. 네. 하락도 있을 수 있다. 기억나시죠? 말씀하시고 나서 700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삼각형이 좀 무서워요. 삼각형 그건 예. 이제 정말 파동 원리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예. 이 파동이라고 하는 원리는 항상 같죠. 네. 강약으로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예. 강한 상승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예. 위로 치고 가능성이 커요. 예. 확률상으로는.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사실 올라갔다가 파동이 벌어질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파동은 벌어지면 에너지가 분산돼서 약하다. 예. 그래서 이때는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 했는데 파동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 수렴하면 에너지는 응집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 아니면 아래로 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쯤 와 있냐면은 한 이쯤 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로 튀면은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도 계속 관찰을 하셔야지 되고 네.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 움직임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한 다음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종목. 예, 국민은행, 예. 삼성증권. 예. 그래서 수렴하고 있을 땐 박스권, 그러니까 수렴한 그걸 강하게 위로 돌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모이면 억누르면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파동 원리에서 나오죠. 예. 그러니까 고가 마찬가지죠.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쫙 누르면은 땡 하고 튈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예.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가 방향 정해진 다음에 쫓아가도 얼마든지 늦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수가 만약에 위로 강하게 트는 경우는 역시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를 쫓아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가 지수가 튈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차라리 튀는 종목을 가시는 게 낫죠. 네. 지난번에 하이닉스 대한항공이 보여줬듯이.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인가요? 네. 급락한 종목. 네. 현대차는 지금 어떤가요? 현대차도 한번 예. 우리가 참 보면은 좋은데요. 예. 현대차. 예. 현대차는 지금 환율 때문에 예. 환율에 아주 직격탄 얻어맞고 그렇죠. 아주 깨졌거든요. 네. 현대차와 대한항공이 희비가 엇갈린 종목이죠. 그렇죠. 대한항공은 환율이 하락하면서 네. 원화가 절상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았다. 이래서 이제 상승한 거고 네. 현대차는 반대의 의미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네.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은 현대차 같은 종목도 다시 이제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저의 이제 사견이고요. 예. 아니요, 정확한 진단이죠. 예. 사실 유수민 씨가 MC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셔야 되는데. 아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차트가 지금 좀 얼른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하락 N자형이 나왔죠. 5일선에서. 네. 하락 N자형이 나온 다음에 정확히 나온 다음에 이제 일종의 급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현대차에 대해서 그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제일 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은 뭐냐면 그 제 원칙으로 보면 그 외바닥으로 떨어진 급락한 종목은 사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 쌍바닥을 예.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쌍바닥 하지 않고는 그 어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확인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차만큼은 그 워낙 우량 종목이고 네. 환율 때문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환율이 방향만 바꾸면 정말 그 장을 줄 수도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금융장에서 실적장세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그 지수 관련 대형주, 우량주를 쫓아갈 말씀을 이제 당부를 드렸는데 네. 예, 이번에 어떤 장이 방향을 정하고 움직일 때 네.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네. 가령 은행주를 사시더라도 그 1등주를 사셔야지 되는데 네. 꼭 3등주, 4등주를 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증권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삼성증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수렴해가지고 방향을 정하면 분명히 튑니다. 네. 확률은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네. 왜냐하면 사고 나서 옆으로 눕는 그 5일선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은 크죠. 네. 삼성전자도 그 자세히 보시면 그 21선 위로 올라와가지고 5일선이 눕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로 가게 되면 아주 그 강한 상승 N자형이 완성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1등주를 사셔야지 되고 전자주를 사실 때는 삼성전자를 사시고 그 제가 무슨 삼성전자에서 무슨 지입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 은행주를 사시려면 국민은행을 사실 수밖에 없죠. 예. 결코 이제 2등주, 3등주는 그 상승률이 1등주보다 못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큰 돈은 그 큰 대형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 우량주를 사실 때 그 항상 비싸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대형주를 쫓아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실은 저희 천재 고변호사 증권고 슈페이스 프로그램을 매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승덕 변호사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냐가 네.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잘 사야지만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일단은 뭐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종목. 네. 정말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대장주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 안 하셔도 되겠네요. 큽니다. 예. 그 하이닉스랑 대한항공 그 교훈이 최근에도 이제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걸 확인시켜 줬죠.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그 목요일 날 그 사인을 줬죠. 네. 그 고점 사인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이 언제냐면은요. 예. 7월 15일입니다. 네. 요일이 맞나 모르겠어요. 7월 15일 날. 그 일본 그 패턴을 보시면 그 봉파동이 어때요? 봉파동이 한번 예. 이거 이제 세력이 한번 이제 흔들었죠. 네. 그렇지만 밑에 이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다 못 팔아먹었죠, 세력이. 예. 이거 보세요. 세력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예. 그러니까 다 못 팔아먹기 때문에 이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양봉을 주니까 또 많은 개미분들이 그 쫓아가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이날 샀어요. 예. 사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못 팔았죠. 아이고. 왜냐면 아침에 시가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못 팔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찌 하오리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고점에서 이제 삼각형인데 이게 모양이 음봉으로 나오면 이거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사실 이 저점을 깨면은 엄청난 폭락이 나올 텐데 네. 이 세력이 그 어떤 물량이 지금 그 나눠서 파는 듯한 그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정리를 하고 예.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세력이 그 남은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그 투기주적인 성격 더하기 네. 이런 모습 이렇게 거래량들이 좀 터졌잖아요 이때. 예. 터지는 모습을 보면 이것도 윗끈 달려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은 세력이 이제 물량을 많이 정리했다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력은 분명히 이제 이익을 다 실현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남은 물량을 끌어올릴 때 끌어올리는 그 자기 코스트보다도 그냥 밑으로 손절매하는 게 그냥 자기는 장을 잘 정리하고 떠난다 생각이 되면 네.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은 이제 그 위험 부담을 하면서 이런 종목을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파동 이론산으로 보면 네.
강하게 가다가 네. 약하게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큰 음봉이 나오면서 강약이 바뀐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강한 하락에 약한 반등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강약이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저런 시점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시점이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박자가 음봉이 막 나오면서 예. 박자가 어긋날 때는 일단은 쉬셔야 예, 그 종목까지 쫓아가서 물론 이제 양봉이 한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하다가 이제 못 파시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제가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네. 책에도 쭉 나와 있죠. 예. 포항제철이라든가 한국전력은 대세 상승 시에 수익률이 이제 다른 대형주보다도 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예. 항상 지수 상승할 때 중소형주 사가지고 소외가 돼가지고 좀 상대적인 빈곤감과 이제 허탈감을 느끼시는데 네. 그게 항상 증시에서는 되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그리고 1등주를 쫓아가라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도주를 쫓아가는 게 좋겠다. 예. 보통 이제 1등주를 안 사시는 경우에 장세별로 주도주가 나옵니다. 예. 주도주가 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은 사실 저는 좀 답답한데 예. 되게 이제 삼성전자는 주도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앞장서서 이제 가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때 주도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네. 주도주가 업종 중에서 먼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 네. 그건 그때 관찰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하이닉스랑 대한항공 말씀을 드릴 때도 네. 역시 국면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을 끌고 가더라 하는 예. 거거든요. 예. 이유를 묻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우리가 대한항공이 왜 주도를 했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 나중에 보니까 환율 수혜주더라. 예. 이건 사후 어떤 꿈 해몽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예. 알고 나고 쫓아가면 늦는 거고 그렇죠. 그 흐름을 추세를 쫓아갔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반등 국면에서 가장 강하게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고 네. 그게 가장 늦게 무너지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 하이닉스도 쉽게 안 무너지고 있죠. 네. 안 무너지는 것은 역시 주도주는 쉽게 안 무너진다. 그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세력이 물량을 다 빨리 못 털기 때문에 버틴다 하는 네. 그런 거거든요. 예. 짝짓기 매매 전법 이걸 우리가 보통 좋아하잖아요. 예. 어떤 삼성전자라든가 국민은행이 올라가면 다른 금융주를 사가지고 쫓아가면 수익이 난다. 네. 유사한 업종은 항상 주도주를 따라가면 이제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짝짓기 전법은 주의하실 게 어떤 개별 재료에 의해서 이 회사만 좋은 호재가 나왔으면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가 않고 차라리 이유가 없이 시장이 반등하는데 네. 하나가 올라가면 그때는 그냥 묻지만 하고 쫓아가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가 어떤 종목에서 안 밝혀지는 게 쫓아가기는 좋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같은 업종인 경우에 어떤 게 주도주냐. 네. 가령 이를테면 삼성증권과 어떤 대신증권이 다 상한가를 갔다 네. 하게 되면 일봉만 보고는 그 주도주를 못 잡아내시죠. 예.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잡아내는 길이 우리가 분봉을 보면 이건 틀림없이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왜냐하면 분봉을 보면 어느 종목이 먼저 상한가가 갔는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분봉이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분봉을 꼭 확인을 하시게 되면 예. 주도주를 잡아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짝짓기 매매 기법은 이제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주도주가 무너지면 역시 무너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게 옳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은 기미분들은 주도주를 안 쫓아가고 후발주를 꼭 쫓아가시는 경향이 있죠. 네. 왜냐하면 주도주는 이미 상한가 갔기 때문에 못 쫓아가죠. 되게 심리적으로. 네. 그랬을 때 비록 후발주를 쫓아갔을 때는 주도주의 분봉을 항상 띄워놓고 보시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매매 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HTS 화면에 여러 가지 창을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 창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후발주에 대한 주도주의 분봉을 꼭 띄워놓고 보시라. 네. 그러니까 주도주의 5분봉 내지는 30분봉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도주가 무너지면 후발주들은 당연히 무너지죠. 네. 근데 자기는
이를테면은 그 삼성증권이라든가 국민은행 안 사고 네. 후발은행이라든가 후발증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주도주가 무너진지도 모르고 이 종목이 무너지는 걸 알고 오 하다가는 쪽박을 차기 쉽거든요. 네. 먹은 걸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를 사신 분들은 정말 그 필요한 기법이 주도주의 분봉을 꼭 띄워놓고 그 무너지는 걸 확인하시라 하는 거죠. 네. 예, 주도주가 꺾이면 매도하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대응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 상승장. 예. 단기 상승장은 이제 그 대세 상승이 아니고 제가 이제 책에다가 단기 단기 매수법, 그러니까 어떤 그 단기적인 진바닥권에 왔을 때 매수하는 기법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네. 그때 이제 사는 기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역시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했다가 튈 때,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외바닥도 좋습니다. 튈 때 역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끌고 가더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승 중의 조정기에는 그때 이제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듣게 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그 큰 사이클을 몇 번 타신 분들은 그 차별화 장세 해가지고 중소형주가 안 가는 그 또 피해가 있지만 예. 또 어쩔 때는 개별 종목 장세라 그래가지고 예. 대형주는 안 가고 또 중주만 가는 또 장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중소형주는 상한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요. 잘 띄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개별 종목 장세하고 그다음에 차별화 장세는 완전히 서로 이제 틀린 그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는 그 상승기의 조정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5일선 파동이 쌍바닥이 날 때 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예. 그 바닥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여바닥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제가 책에다 썼지만은 어떤 그 지수 관련 대형주가 끌고 가다가 그 눌림목이 생길 때 네. 초기에는 강한 하락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개별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예. 그 좀 하락이 진정이 됐을 때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난다. 이걸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상승 중 네. 조종기 개별 종목 장세. 일단은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성급한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상승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시니까 네. 상승 후에 약간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개별 종목을 사갖고 예. 고초를 주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종기에 들어갔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괜히 잘못하면 본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수익을 냈다 하지 않고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예. 먹는 것에 비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참 많이 먹으셨어요. 예. 많이 드셨는데 그걸 가지고서 약간 소화하는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이제 좀 쉬시는 시간이 필요한데 예. 소화하기도 전에 바로 예. 그냥 중소형주로 들어가시면 꼭 체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먹는 맞아요. 거랑 똑같이 예. 수익이 나면 그 어떤 친구분들하고 한 이틀 정도 예. 좀 그 소주 한잔 하시면서 쉬시는 게 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급락 첫날 사지 말자. 그게 이제 투자 원칙입니다. 네, 급락 첫날 사지 말자.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인데, 하락장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은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상황이고요. 하락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쉬시는 거겠죠. 쉬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하락장은 역시 지수가 끌고 내려가니까 대형주를 보유하지 말자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실력이 조금 덜 되는 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네. 그 쉬시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조금 약간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 책을 좀 몇 번 읽으시는 분들은 그 분봉 가지고 매매하시는 그 30분봉 매매를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 많이 권해드렸죠. 네. 그러니까 하락 이제 단기적으로 20선 예. 밑에 있을 때는 예. 그 분봉 매매를 하시면 예. 좀 데이트리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 6장 매매 신호, 물론 이 매매 신호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다가 네. 저희가 프로그램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린 거거든요. 일단 이 6장은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이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좀 배우기로 하고요. 네. 저는 요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네. 조금은 이 화도 나고 좀 네. 그러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저희 1권, 2권에는 선물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적은데 네. 요 며칠 들어서 지난 선물 옵션 만기일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정말 현물 시장을 흔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손에서 예. 그 시장 흐름을 읽을 때 예. 선물이라든가 외국인 매매 동향 보는 법을 조금 이제 기술한 게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선물을 모르면 우리나라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 보통 외국인 매매 동향 같은 게 우리 개미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중소형주는 사실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좀 속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큰 의미가 없고요. 어떤 대형주라든가 중형주 이상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물과 연결된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발생한 네. 매수 매도 물량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외국인들도 시장 흐름을 가지고 지금 베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를테면 주식을 외국인이 가령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근데 선물은 샀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죠. 네. 왜 그러냐면 선물을 사면서 현물은 팔았다 했을 때 네. 두 가지 가능하죠. 한 가지는 선물을 샀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상승,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을 전망하고 선물을 샀을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고요. 네. 반대로 현물을 외국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데 네. 선물까지 바치지 않으면 어떤 현물이 급락하기 때문에 네. 현물을 조금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선물을 가지고서 시장을 조금 받치면서 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가장 신뢰성이 큰 건 뭐냐면 선물과 현물의 방향이 맞으면 네. 그때는 이제 괜찮죠. 예. 그때는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면 시장은 외국 사람이 위로 가는구나 예.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선물과 현물도 어떤 박자인 거죠. 네. 두 개가 다 밑으로 쏘면 시장은 아래로 가는 거고 네. 선물과 현물이 엇박자가 나면 이건 어떤 조정 장세 내지는 관찰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이제 외국인 또 이제 개인, 기관 이제 세 가지가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이는 이제 3대 주체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움직임은 외국인 그리고 선물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나라 기관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대세가 상승할 때도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서 그냥 프로그램 매매만 하고 있는 수가 많아요.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관 동향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기관 동향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물 매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현물을 사고 기관도 샀을 때는 그게 바로 쌍끌이 장사 아니에요. 예, 좀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쌍끌이 장사는 현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기관이 선물을 판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선물을 살 때 네. 그때는 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 기관의 선물 매도는 그냥 프로그램 차익을 따먹겠다 하는 그 의미밖에 없는 거고 네. 현물 매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일단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네. 현물 매매하는 세력과 네. 선물 매매하는 세력이 좀 다른 세력인 것 같아요. 선물을 한꺼번에 막 8,000계약씩 네. 매수를 하고, 물론 그 가운데는 전날 매도한 청산 물량도 있겠지만, 네. 그 다음날 또 바로 또 9,000계약 매도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을 흔드니까,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시장을 근본을 분석하는 바로는 어떠냐면은 네. 외국 사람들은 큰 흐름을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국 사람은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 베팅하는 게 아니고 예.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관은 선물과 현물 차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를 하고 있고 네. 외국인들은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옵션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기사가 났을 때 제가 이제 상당히 붕괴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풋 가지고 예. 500억을 벌었다. 네.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날 500억을 따먹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역시 선물 가지고 옵션 값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은 역시 선물을 되샀기 때문에 그 지수는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 사람들은
그 어떤 현물 가지고 사고 팔면은 자금이 많이 들고 뭐 증권 거래세 내는 것도 아까운 거 이 친구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은 증권 거래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정말 그 외국 사람의 단타 세력인데 네. 그 선물과 옵션은 연계한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수 등락폭은 큽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중의 흐름 같은 거는 선물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계속 오르고 내리고 이제 따라가셔야 되겠지만 개미분들은 30분봉 정도 보시면 네. 충분하고 예. 일본 가지고 특히 그 지수가 수렴할 때는 기다렸다 매매하시는 게 가장 정석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읽는 법, 또 지수의 상승과 하락기에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고승덕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관심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얘기는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가장 쉬운 종목, 누구나 말하면 알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아주 쉽게 지수 상승기에 잘 들어가셔서 매매를 하면은 괜히 중소형주 매매하시면서 가슴 졸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